장표 조요 타격은 기술이 아니라 혼혼이다. 1958, 27 201일, 10, 2kB 우 통산 타율 331 역대 최고 타율 기록 보유 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츠 빙글의 이글스 수위 타자 5회 골든글러브 5회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헌액하나. 서로는 타율로 쓴 전설 한국 프로야구 KBO 역사에서 순수한 타격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 장효조. 통산 타율 331로 KBO 역대 최고 타율 기록을 보유한 타자다. 이 기록은 1983년 그가 프로 무대에 데뷔한 이래 1995년 은퇴할 때까지 13년간 쌓아 올린 것으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타자도 넘어서지 못한 불멸의 수치로 남아있다. 장효조는 화려한 장거리 홈런 타자가 아니었다. 큰 키도 아니었고 폭발적인 파워가 무기도 아니었다. 그가 가진 것은 타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집요한 노력, 그리고 타석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승부 근성이었다. 어떤 투수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방망이를 정확하게 공에 갖다 대는 그 능력은 한국 야구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장효조의 삶은 기록의 화려함과 달리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선수로서의 전성기를 구가하면서도 팀 이적의 굴곡을 겪었고 지도자로서도 좌절과 도전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2011년 10월 53세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팬들 곁을 떠났다. 이 글은 장효조의 생애와 야구 역정을 총체적으로 조명하고 그가 한국 야구사에 남긴 빛나는 유산을 되새기는데 목적이 있다. 생애와 성장 후 부산이 낳은 타격 천재일 윤현기와 야구와의 만남. 장효조는 1958년 2월 27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태어났다. 항구 도시 부산 특유의 거칠고 역동적인 환경 속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운동 신경을 보였다. 공을 보는 눈, 이른바 타격 감각이 또래 아이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났다. 공이 날아오는 궤적을 읽어 방망이를 갖다 대는 자연스러운 능력은 천부적인 것이었다. 부산은 야구 명문 도시였다. 경남고, 부산고 등 야구 강호들이 젤비한 도시에서 장효조는 야구의 세례를 받으며 성장했다. 투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부터 타석에서 스윙을 완성하기까지의 짧은 찰나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타격의 세계에 장효조는 일찌감치 매료되었다. 그에게 타석은 놀이터이자 도장이었다. 이후 아마야구의 별장 효조가 야구 선수로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재학 시절이었다. 당시 대표하는 야구 명문교로 이 학교 출신으로는 등 여러 프로 선수들이 배출되었다. 장효조는 이 학교에서 외야수로 활약하며 타격 능력으로 전국에 이름을 알렸다. 고교 시절 장효조의 타격은 이미 완성된 타자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수준이 높았다. 타석에서 공을 깊이 끌어들이는 능력, 변화구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어떤 코스의 공도 안타로 만들어내는 컨택 능력은 고교 투수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전국 고교야구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프로 구단들의 시선을 끌어모은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3. 실업야구 시절 프로 입성 전에 담금질. 장효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프로에 진출하지 않고 실업야구 무대를 거쳤다. 당시 한국 야구 구조상 실업야구는 엘리트 아마추어 선수들이 활약하는 최고 수준의 무대였다. 장효조는 이 시기 실전 경험을 쌓으며 프로 무대 진출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다졌다. 실업야구 시절 장효조는 타격 기술을 한층 더 세밀하게 다듬었다. 같은 수준의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약점은 철저한 연습으로 보완해 나갔다. 특히 변화구 대응 능력과 몸쪽 공 처리 기술은 이 시기에 크게 향상되었다. 1983년 한국 프로야구 2년차 시즌을 앞두고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했을 때 그는 이미 프로에서도 즉시 통할 수 있는 완성된 타자였다. 프로 데뷔와 삼성 시절 타격왕의 탄생을 1983년, 화려한 데뷔 1983년. 장효조는 삼성 라이온즈의 외야수로 한국 프로야구에 첫 발을 내딛었다. 당시 KBO는 1982년 출범 2년차에 접어들어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가던 시기였다. 원년 스타들이 주목받는 가운데 장효조는 데뷔 첫 해부터 타율 351을 기록하며 수위 타자 타이틀을 차지했다. 프로 무대 적응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장효조는 데뷔 시즌부터 리그 최고의 타자임을 증명한 것이다. 장효조의 타격 스타일은 프로 타자들 사이에서도 단연 독보적이었다. 낮은 자세에서 공을 오래 기다렸다가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 치는 방식으로 어떤 코스의 공도 막아내고 반대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능력이 탁월했다. 투수들은 장효조에게는 어디로 던져야 할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말은 그의 타격이
얼마나 전방향적으로 완성되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데뷔 시즌 수위 타자 수상과 함께 골든글러브까지 석권한 장효조는 삼성의 간판 타자로 즉각 자리매김했다. 부산 출신의 선수가 대구를 연고로 하는 삼성의 핵심이 된 것은 역설적이지만 장효조의 재능 앞에 그러한 구분은 의미가 없었다. 1985에서 1986년 전성기와 한국 시리즈 우승 삼성 시절 장효조의 최고 황금기는 1985년과 1986년이었다. 1985년 장효조는 타율 340다. 최다 안타 140개를 기록하며 수위 타자와 골든글러브를 동시에 수상했다. 무엇보다 이에 삼성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면서 장효조는 한국 시리즈 MVP로 선정되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타석에서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과 결정적인 타격으로 팀의 우승을 이끈 것이다. 1986년은 더욱 찬란한 해였다. 장효조는 타율 348, 11홈런, 74타점이라는 커리어 최고 수준의 성적을 올리며 시즌 MVP와 수위 타자, 골든글러브를 모두 석권했다. 당시 KBO 리그에서 장효조는 단순히 잘 치는 타자가 아니라 게임을 지배하는 완성형 타자였다. 삼성의 중심 타선에서 상대팀 투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음은 물론이다. 삼성 시절의 의미 1983년부터 1988년까지 6시즌 동안 장효조는 삼성 라이온즈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세 차례 수위 타자 1983, 1985, 1986과 세 차례 골든글러브를 수상했고 삼성의 초창기 강팀 이미지를 만들어낸 주역 중 한 명이었다. 팀의 리더로서 후배들에게 타격 기술과 프로 정신을 몸으로 보여준 것도 그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삼성 시절 장효조가 보여준 타격은 한국 야구 역사에서 순수한 기술적 완성도라는 면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타격은 파워보다는 정밀함, 힘보다는 타이밍의 야구였다. 투수가 어떻게 공을 던지든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내는 능력. 이것이 장효조 타격의 본질이었다. KBO 역대 최고 타율 331의 의미장효조의 통산 타율 331은 KBO 역사에서 규정 타석을 충족한 선수 가운데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 수치는 단순히 높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13년이라는 긴 현역 기간 동안 단 한 시즌도 타율이 크게 무너지지 않은 일관성. 그것이 이 기록의 진정한 가치다. 부상으로 출장수가 줄었던 말년 시즌에도 타율 285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장효조의 타격 능력이 얼마나 고도로 정제된 것이었는지를 말해준다. 비교를 위해 한국 야구 역대 명타자들의 통산 타율을 살펴보면 이종범이 308, 양준혁이 290, 이승엽이 302 수준이다. 장효조의 331은 이들과도 20에서 4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수치다. 야구에서 타율 1푼 10포인트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감안하면 이 기록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롯데와 빙글의 시절 이적의 굴곡과 노장의 투혼을 1989년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 1988년 시즌을 끝으로 장효조는 삼성 라이온즈를 떠나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했다. 당시 이 이적은 야구계 안팎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6년간 삼성의 간판으로 활약한 타자가 숙명의 라이벌 팀인 롯데로 옮긴 것이었기 때문이다. 장효조로서도 팬들로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화였다. 그러나 장효조는 이적 첫 해인 1989년 타율 346으로 수위 타자 타이틀을 차지하며 완벽하게 적응했다. 팀이 바뀌어도 타격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롯데 팬들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그의 방망이에 열광했다. 부산 출신이라는 연고 정체성도 롯데 팬들과의 유대를 빠르게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991년 마지막 타격왕 롯데 시절 장효조의 개인 통산 마지막 타격왕은 1991년이었다. 이해 타율 355를 기록하며 5번째 수위 타자 타이틀을 차지했는데 이는 33세라는 나이에 거둔 성취였다. 전성기가 지났다고 여겨질 나이에도 리그 최고의 타율을 기록한 것은 장효조의 타격이 단순한 신체 능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기술과 경험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준다. 1991년 시즌 이후 장효조의 성적은 서서히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992년에는 부상으로 출장수가 줄었고 타율도 298로 프로 생활 처음으로 300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298이라는 타율도 다른 선수들에게는 충분히 우수한 성적이었다. 장효조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1993에서 1995년
빙글의 이글스 화려한 마침표 1993년 장효조는 빙글의 이글스로 이적하며 선수 생활 마지막 장을 열었다. 35세의 나이에 세 번째 팀 유니폼을 입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야구에 대한 열정이 그를 마운드 앞에 세웠다. 빙글에서의 새 시즌 동안 장효조는 타율 .301, .314를 유지하며 노장다운 꾸준함을 보여주었다. 1995년 마지막 시즌 68경기에 출전해 타율 285를 기록하며 은퇴했다. 37세의 나이에도 규정 타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경기에 나설 때마다 여전히 높은 타율을 유지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은퇴식에서 장효조는 야구는 내 전부였다. 방망이를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13년간의 현역 생활을 마친 순간이었다. 장효조요? 타격 기술, 과학과 언의 결합일. 컨택의 기술, 어떤 공도 놓치지 않는다. 장효조 타격의 핵심은 콘택트이었다. 컨택이란 방망이가 공에 정확히 맞는 능력을 뜻하는데 장효조는 이 능력에서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타자로 평가받는다. 어떤 코스의 공도, 어떤 구질의 공도, 배트에 정확하게 맞춰 안타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사실상 본인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장효조는 반대 방향 타격 오포지트 필드 히팅 의대가였다. 우타자인 그는 좌측 방향으로 당겨치는 것이 편하지만 외곽 공을 우측으로 흘려보내는 능력이 탁월했다. 이는 타격 기술의 정수 중 하나로 투수 입장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타자 유형이다. 좌우 어느 코스로 던져도 안타가 된다면 투수로서 그 타자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타격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눈과 손,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좋은 스윙이 나온다. 나는 평생 그 하나됨을 연습했다. 장효조의 선구안과 인내심은 타석에서의 전략. 장효조는 홈런 타자가 아니었지만 타율이 높은 것은 단순히 공을 많이 맞췄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타석에서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했다. 볼을 골라내는 선구안이 뛰어나 자신이 치기 어려운 공은 과감히 포기했고 칠 수 있는 공이 왔을 때 최대의 집중력으로 대응했다. 이 전략적 타격이 330이 넘는 높은 타율을 가능하게 한 핵심이었다. 투수가 변화구로 타자를 흔드는 것이 기본 전략인 야구에서 변화구를 참고 기다렸다가 직구를 노리거나 변화구 자체를 쳐내는 능력은 고도의 기술이다. 장효조는 이 두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등 어떤 변화구가 와도 궤적을 읽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의 능력은 당대 투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타자적 특성이었다. 3은 집중력. 의타석은 삶의 도장. 장효조의 또 다른 특징은 비범한 집중력이었다. 그는 타석에 들어서면 외부 자극을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투수와 공에만 집중하는 능력을 지녔다. 관중의 함성도, 상대팀의 여유도, 심지어 극도의 긴장감도 그를 흔들지 못했다. 동료들은 효조 형은 타석에서 다른 사람이 된다고 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과묵한 성격이었던 그가 타석에서만큼은 눈빛이 달라졌다는 증언이다. 이러한 집중력은 타고난 것이기도 하지만 훈련의 결과이기도 했다. 장효조는 경기 전 루틴에 매우 엄격했다. 일정한 시간에 훈련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몸을 풀고 상대 투수의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빠뜨리지 않았다. 이 루틴이 타석에서의 집중력을 뒷받침하는 심리적 기반이 되었다. 장효조의 야구 철학은 준비된 자만이 타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도자 시절 방망이를 내려놓고 후배를 키우다. 삼성 롯데 코치 시절 1995년 은퇴 후 장효조는 곧바로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다. 자신이 13년 동안 쌓아온 타격 기술과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그의 사명감이었다. 삼성 라이온즈 타격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롯데 자이언츠 코치로도 활동하며 다양한 팀에서 후배 타자들을 지도했다. 장효조는 코치로서 선수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도했다. 자신의 타격 방식을 그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선수의 강점을 살리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개인 맞춤형 코칭을 추구했다. 이는 그 자신이 타자로서 끊임없이 자신의 스윙을 분석하고 개선해 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철학이었다. 여러 선수들이 그의 지도 아래 타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LG 한화에서예요. 감독 외 코치 경험. 장효조는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에서도 지도자로 활동하며 경험을 넓혔다. 감독 대행을 맡기도 했고 수석 코치로서 팀 전체의 타격을 총괄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선수로서의 탁월함이 지도자로서의 성공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야구계의 통설이지만 장효조는
탁월한 선수에서 유능한 지도자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드문 사례로 평가받는다. 지도자 시절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기본기였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기본기가 무너지면 좋은 타자가 될 수 없다고 그는 늘 말했다. 발 동작, 체중 이동, 손목 사용 등 타격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을 철저하게 익히는 것이 모든 기술의 출발점이라는 가르침은 그 자신이 아마추어 시절부터 쌓아온 방식의 반영이었다. 3. 후배들에 대한 영양장 요조 밑에서 타격을 배운 후배들은 공통적으로 타격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어떻게 공을 맞춰야 하는지, 어떻게 투수를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타석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가르침은 선수 시절의 화려한 기록만큼이나 큰 유산이다. 여러 선수들이 그의 코칭을 통해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이것이 지도자 장효조의 가장 큰 업적이다. 장효조는 또한 야구를 대하는 자세와 프로 선수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남겼다. 야구는 기술이 반, 정신이 반이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13년 현역 생활에서 직접 경험하고 검증한 진리였다. 이 말은 지금도 여러 코치와 선수들 사이에서 회자된다. 유산 후 방망이 너머의 빛을. 삼성 라이온즈 연구 결번 노점 7 삼성 라이온즈는 장효조의 등번호 7번을 연구 결번으로 지정했다. 이는 구단 역사상 최초의 연구 결번이었다. 연구 결번은 구단이 한 선수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높은 예우로 장효조가 삼성 야구 역사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를 상징한다. 배구 사직구장 외야 담장에 걸린 7번이 더 이상 어떤 선수도 달지 않는 번호가 된 것은 장효조라는 이름이 영원히 삼성과 함께 기억될 것임을 의미한다. 롯데 자이언츠에서도 장효조는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삼성 시절 6년이 그의 전성기와 겹치면서 삼성과의 인연이 더욱 강하게 남았다. 연구 결번 제도를 통해 삼성은 장효조가 단순히 지나간 선수가 아니라 구단의 역사 자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2015년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헌액 2011년 10월 장효조는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53세라는 이른 나이의 죽음은 야구계 전체를 슬픔에 잠기게 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그 자신이 남긴 기록과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2015년 한국야구위원회 KBO와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은 장효조를 헌액자로 선정했다. 사후 선정이었지만 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대 최고 타율 기록 보유자, 5회 수위 타자, 5회 골든글러브, 한국 시리즈의 MVP의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그의 명예의 전당 입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헌액식에서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의 업적이 소개될 때 야구 관계자들과 팬들이 눈물을 흘렸다. 3. 장효조가 남긴 야구의 유산. 장효조가 한국 야구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타격의 기준이다. 331이라는 통산 타율은 후배 타자들이 목표로 삼을 이정표이자 도달하기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정점이기도 하다. 그 기록은 장효조가 얼마나 순수하게, 얼마나 일관되게, 얼마나 완성도 높게 타격을 구사했는지를 숫자로 응축한 것이다. 또한 장효조의 타격 철학은 지도자 시절을 통해 여러 선수들에게 전수되었고 그 선수들이 또다시 후배들에게 이어주는 방식으로 오늘날의 한국 야구 타격 문화에 녹아있다. 파워보다 기술, 힘보다 정밀함, 폭발성보다 일관성을 중시하는 타격 철학은 장효조가 오랫동안 살아있을 때부터 가르쳐온 것이며 그것은 한국 야구의 소중한 전통이 되었다. 결론, 가장 순수한 타자 장효조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복귀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야구라는 스포츠에서 순수함이 무엇인지를 되묻는 일이다. 파워 야구가 점점 지배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현대 야구에서 장효조의 타격의 정밀하고 전략적이며 일관된 야구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일깨워준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다. 담장을 넘기는 홈런보다 아웃코스 공을 우측으로 흘려보내는 내야 안타를 더 즐겼다. 관중의 환호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스윙을 더 중시했다. 그 과묵하고 고집스러운 완성주의가 결국 역대 최고 타율이라는 영원한 기록으로 남았다. 2011년 10월 장효조는 5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것들 331의 타율, 5번의 타격왕, 삼성의 연구 결번 7번, 명예의 전당은 모두 그의 삶을 담은 결정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유산은 그가 타석에서 증명한 하나의 진리다. 야구는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정신과 혼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가 된다는 것. 장효조의 방망이는 멈췄지만
그것이 그려낸 궤적은 한국 야구 역사의 하늘에 영원히 새겨져 있다. 타격은 기술이 아니라 혼혼이다. 공 하나하나에 혼을 담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타자가 된다. 당요조. 타자가 된다. 당요조.